오늘 경청을 배워서 한번 경청이 어떤 자세인지도 알아보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경청의 자세를 한번 취해보도록 합시다. 1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매일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선생님이나 친구들과 이야기합니다. 집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오늘 있었던 일이나 가정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 대화합니다. 이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경청이라는 거를 여기서는 살짝 풀었었네요? 그 부분이 어디일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경청입니다. 우리 경청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 위에 나와 있는데요. 경청 상황이 뭐가 있죠, 여러분?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경청 상황 1, 그리고 가족들하고 대화하는 거, 경청 상황 2. 이렇게 경청이 어디에서 사용하는지 나와 있죠. 근데 경청은 대화를 할 때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대화가 뭐예요, 여러분?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는지 듣는 거죠. 그때 들을 때가 바로 경청입니다. 그러니까 경청은 대화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1문단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시작!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이게 바로 경청이었죠? 경청을 위해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고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아야 상대방이 나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경청을 위해서 듣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하나요? 바로 집중해서 듣고 있다.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거를 느낌을 받으려면은 또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죠? 바로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네요. 특히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말을 가로채서는 안 되고 특히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요? 특히 하면은 조금 더 강조, 조금 더 나아가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말하는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 근데 특히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할 때 말을 가로채서는 안 되고 끝까지 듣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하는 내용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고개를 끄덕이는 등 반응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이 문단 정리를 해볼게요. 이 문단, 경청을 위해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시작! 네, 좋아요. 3문단, 잘 듣기 위해서는 다양한 듣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다양한 듣기 방법? 그러면은 방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요점과 결론을 생각하면서 듣기입니다. 방법 1이 나왔네요. 요점과 결론을 생각하면서 듣기가 대표적인 방법이고 다양한 듣기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부분은 메모를 하면서 요점과 결론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점과 결론을 생각하면서 듣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중요한 부분을 메모한다. 이게 바로 요점과 결론을 생각하면서 듣기라고 할 수 있죠.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생각하며 들으면 대화 내용에 집중하기 수월해집니다. 대화 내용에 어떤 제목을 붙일지 생각해 보는 것도 요점을 파악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요점을 파악하는 거 두 번째 방법이 나왔네요. 바로 중요한 부분을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대화 내용에 어떤 제목을 붙일지 생각해 보는 것. 이것도 요점과 결론을 생각하면서 듣는 거죠. 제목은 대화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그 내용에 더 집중하게 되고 이것은 경청으로 이어집니다. 제목을 붙이면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제목을 붙일지 생각을 해보면은 더 내용에 집중하게 될 수 있고 이것은 경청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발표를 들을 때는 요점을 파악한 뒤 그와 관련된 질문을 생각해 보면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산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듣기 위해서는 다양한 듣기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은 요점과 결론을 생각하면서 듣기다. 시작! 좋아요. 사문단. 경청은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만약 나와의 대화 상대가 내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하기 싫어질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혹시나 경청이 힘든 사람이라면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말하는 이의 요점과 결론을 생각하며 듣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이렇게 사문단이 끝납니다. 사문단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사문단.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주는 태도가 중요하다. 시작.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하다. 우리 경청의 중요성과 경청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리 본문어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어휘. 경청. 귀를 기울여 들음. 시작. 대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 시작. 동의. 의견을 같이 함. 시작. 요점.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사실이나 관점. 시작. 결론. 어떤 문제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판단. 시작. 수월하다. 까다롭거나 힘들지 않아 하기 쉽다. 시작. 덕목. 충, 효, 인, 의 따위의 덕을 분류하는 명목. 시작. 우리 여기에 충효인의라는 덕목이 나왔는데요. 우리 충은 바로 충성이죠. 임금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 충성.
그리고 효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효입니다. 우리 내일 어버이날, 여러분 어버이날이에요. 어버이날 다들 부모님께 쓸 편지 준비했어요? 우리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편지를 드리면 엄청 좋아하실걸요? 만약에 편지를 쓰지 못했다 그러면 오늘 편지지를 사서 한번 내일을 위해서 한번 편지를 써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어질다, 뭐 자애롭다 이런 표현이 되고, 의는 옳다 아니면 바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충효인의는 덕목이라고 합니다. 원만하다, 서로 사이가 좋다. 시작. 배경어휘 한번 읽어볼게요. 용이하다, 어렵지 않고 매우 쉽다. 시작. 의도,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속의 생각이나 계획. 시작. 공감, 남의 의견, 주장, 감정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낌 또는 그런 기분. 시작. 잘했어요. 그럼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문제 다 풀었어요? 우리 한번 1번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대화의 상황이 아닌 것은, 우리 아까 전에 대화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대화는 상대방이 내가 말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나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둘 이상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화의 상황이 아닌 걸 한번 골라볼까요? 정답은 뭐죠? 바로 1번 맞습니다. 1번 축구 경기 영상 보기는 혼자 보는 거죠.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사람과 소통을 하는 거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가족들과 가족회의 하기도 대화의 상황이죠. 그 다음에 할머니께 안부 전화 드리기도 할머니와의 대화 상황이고, 친구들 앞에서 모둠 발표하기도 친구들과의 대화 상황, 그리고 선생님과 아침 인사 주고받기도 선생님하고 하는 대화 상황입니다. 2번, 경청의 자세를 보인 사람은 이라고 나왔는데요. 1번, 태희, 핸드폰을 보며 친구의 대화를 듣는다. 핸드폰을 보는 게 과연 경청의 자세일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일단 정답은 5번이죠. 왜 핸드폰을 보며 친구의 대화를 듣는 게 경청의 자세가 아닐까요? 친구와 대화를 할 때는 친구의 눈을 바라봐야 하죠. 해교, 친구의 말을 가로채고 자신의 말을 한다. 친구의 말을 가로채는 거는 경청의 자세가 아닙니다. 지현, 다른 모둠의 발표 때 옆 친구와 대화한다. 다른 모둠이 발표를 하고 있으면 그 모둠을 봐야 하는 게 경청의 자세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와 대화하는 것이 경청의 자세가 아닙니다. 인성, 선생님의 말씀을 책상에 엎드려서 듣는다.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책상에 이렇게 엎드리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그러지 않죠? 엎드려서 듣는 게 경청의 자세가 아닙니다. 엄마가 말씀하신 내용 중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면 고개를 끄덕인다. 이건 경청의 자세 맞죠? 3번, 경청의 방법이 아닌 것은 정답은 몇 번일까요? 맞아요. 4번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질문하기,
이게 왜 경청의 방법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도중에 질문을 하는 거는 말을 가로채는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청의 자세가 아닙니다. 4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정답은 무엇일까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다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 어휘를 확인을 해봅시다. 선생님이 하면 여러분이 옳게 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같이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동의와 뜻이 비슷한 단어는 2번 찬성입니다. 나는 경청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학급 회의의 결론은 지각하는 사람은 복도 청소를 하자다.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덕목을 갖추고 있다. 동생은 친구와 싸웠지만 대화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했다. 글을 읽고 그 글의 요점을 정리하면 주제를 파악하기 쉽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수월하다와 반대되는 뜻을 가진 단어는 힘들다. 수월하다는 일이 굉장히 잘 풀린다 라는 뜻이죠. 하지만 힘들다는 말 그대로 힘이 들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반대가 됩니다. 말과 관련된 사자성어 한번 읽어볼게요. 사자성어는 한자 4개로 이루어진 것으로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자성어는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대화라서 말과 관련된 사자성어도 많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배운 대화가 우리 답에 나왔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하네요. 교원영색은 교모한 말과 착해 보이는 얼굴을 뜻합니다. 첫 번째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교원영색, 교묘한 말과 착해 보이는 얼굴을 뜻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하는 상황에서 쓰입니다. 우리 한번 이 사자성어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얼굴이 2개예요. 바로 여기에서는 미소를 취하고 있지만 속마음과 다른 거죠. 이게 겉, 속.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교묘한 말과 착해 보이는 얼굴 이걸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나의 마음은 이거다. 이와 비슷한 사자성어는 소리장도가 있습니다. 소리장도 밑줄 웃음 속에 칼을 감추고 있다는 뜻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말과 말하는 이의 생각이 다를 때 사용합니다. 이거는 교원영색과 소리장도 이게 비슷한 사자성어구나. 거두절미 나왔네요. 거두절미 밑줄 머리와 꼬리를 모두 잘라버린다 라는 내용으로 요점만 말하고 추가로 설명하는 말이나 꾸며주는 말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반대의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는 중언부언이 있습니다. 중복하고 반복해서 말한다는 뜻으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요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힘들게 말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의 사자성어 4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교원영색, 소리장도,
나왔고, 그 다음에 거두절미와 반대되는 것으로 중언, 부언. 우리 이렇게 4가지 속담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게 다 모두 대화와 관련된 사자성어입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교원영색, 소리장도, 교원영색, 소리장도. 한번 외워볼까요? 교원영색, 소리장도, 교원영색, 소리장도. 이거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거두절미, 중언부언. 한번 해볼까요? 거두절미, 중언부언. 우리 사자성어 4개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첫 번째, 교원영색, 소리장도, 거두절미, 중언부언. 시작! 교원영색, 소리장도, 거두절미, 중언부언. 다 외웠어요? 우리 오늘 수업을 하면서 사자성어 4개도 꼭 배워가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정답은 4번입니다. 거두절미는 요점을 말하지 않는 상황에서 쓰인다. 요점을 말하지 않는 상황에서 쓰이나요? 아니죠. 바로 요점만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요점을 말하지 않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어떤 게 뭘 파악해야 하는지 모를 때는 어떤 걸 쓰는 거죠? 이와 반대되는 중언, 부언. 이 사자성어를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챕터가 끝났고요.